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이죠. 정말 이 채널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게 3개월 전이라고 착각했었는데 8개월 전이었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작년 11월 이후로 너무 바빠서 영상 작업은 손을 못 댔었는데요. 다행히 프로젝트가 1월에 끝나서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또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빠지기 전에 새 영상을 얼른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상 회사 생활 느낀 점 계획 순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입니다. 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매일의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정말 출근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 1월에 차를 주문했었는데요. 거의 1년을 가까이 기다려서 11월 중순에 출고가 되었습니다. 하필 프로젝트가 제일 바쁠 때 차가 출고되어서 회사에서는 프로젝트하고 그 외 시간에는 연수받고 바로 운전하고 차 용품 사고 정보 알아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운전 3개월 차인데요. 아직도 긴장돼서 음악을 못 들으면서 가고 회사 도착해서야 차 스피커로 한 곡씩 듣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차를 괜히 샀나 했는데 이제는 적응도 꽤 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줄어드는 걸 체험하니까 아주 좋아요. 거금을 지출했으니 이제 충실히 회사를 다닐 일만 남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가 좋은 성과가 많았나 봐요.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와 노트북을 바꿔주셨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화면 터치도 되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좋은 장비를 주셨으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생활입니다. 점점 제 업무가 확장되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12월에 끝냈으니 여태 1년에 하나씩 총 3가지 프로젝트를 한 셈인데요. 매년 조금씩 기능을 더해가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해왔던 업무의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4월에 입사해서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친 뒤인 7월부터 참여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전체 드롭다운 메뉴 중 한 메뉴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담당했고 이땐 게시판 구성에 단순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게시판은 사실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기능의 목록은 국비학원에서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의 형식들이 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프론트엔드에서는 국비 때 배웠던 jQuery를 쓰지 않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백엔드에서는 에러 처리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커스텀 에러를 만들어 쓴다거나 유효성 체크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했어도 백엔드에서도 재차 해본다거나 로그 남기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나 등등 회사에서 쓰는 코드의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게시판이지만 구현을 위해서 새로 익혀야 할 부분이 꽤 있었어요. 첫 해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크루드 코드를 회사 형식으로 맞춰서 쓰고 프로젝트 구조와 DB 구조 파악하고 제안서, 프로세스 정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등의 문서들을 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져서 6개월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투입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감격스럽게도 시스템의 큰 메뉴 하나를 맡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 게시판이 아닌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및 구축 작업을 맡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니 용어만 들었는데도 그 전에보다 제가 할 일이 엄청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란 한 데이터 처리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면 DB에 학생들의 정보 및 시험 점수가 저장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학기 말에 한 번씩 교사는 시스템에서 각 반별 시험 결과, 석차, 평균이 적혀 있는 엑셀 파일과 이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한 PDF 파일, 총 2가지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사가 DB에서 내용을 긁어와서 엑셀에 직접 붙여넣고 개인 석차와 평균을 엑셀에서 구한 뒤
내용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추가로 저장한 뒤에 최종적으로 2개의 파일을 업로드해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이제는 교사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과 PDF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큰 단계는 총 2가지로 DB 정보에서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엑셀 파일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고 있어요. 이 단계들이 여러 개가 되면 더 긴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DB의 쿼리 작업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기존에 없는 데이터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들을 내용이 빈 엑셀 템플릿에 맞게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엑셀을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내용이 완성되면 주어진 경로에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엑셀 파일이 잘 완성되었으면 이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PDF 파일까지 저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생겨날 수 있어요. 일일이 반별로 제출하지 않고 학년 전체로 설정해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한 학년의 반별 성적 파일이 동시에 만들어진다거나 수동 제출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기존 제출 방식을 수동 제출이라는 버튼을 둬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동 제출 시 제출하는 파일의 형식이 정말 엑셀과 PDF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증 코드를 추가한다거나 업로드하는 파일 용량이 너무 클 시엔 혹시 다른 파일을 잘못 올린 것은 아닌지 파일 용량을 체크하는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실제 파이프라인은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꽤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의 경우엔 연구 결과 데이터가 대부분이라 처음엔 데이터의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려면 이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기능 구현 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룰 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각 단계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세부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빠뜨리는 게 없는지 봐야 합니다. 만일 이 요구사항들을 구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순조롭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맡은 업무였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태 기본 게시판 구현만 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져서 머리가 새하얘졌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력이 쌓이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느새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파이프라인 설계 및 개발을 맡게 되었는데요. 작년처럼 큰 메뉴 하나를 맡지만 서브 메뉴 수가 작년보다 많아지고 좀 더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있는 기능들을 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구축 시 도커를 사용한다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화 기술인데요. 도커 허브라는 저장소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다운받고 각 이미지를 컨테이너화 시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버전도 다양하고 각각 많은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 곳에 배포하려면 서버의 기본 환경 설정부터 버전, 의존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도커는 이러한 설치 환경 그대로 이미지로 빌드할 수 있어서 서버 환경과 관계없이 도커만 설치되어 있다면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여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 깊은 개념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도커를 당장 사용해야 해서 급하게 강의를 결제해서 첫 강을 듣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커를 실제 운영 서버에 배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도커와 함께 공부해야 할 내용은 기존의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게시판에서는 벗어났지만 기능 구현에 급급했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보니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 맡은 업무를 큰 문제 없이 끝내면 올 한 해 느낀 점들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정말 여러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방면이 모자라면 그 면만 채우면 얼추 균형이 맞을 텐데 전 개발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기에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선 정말 간단한 것이라도 실수하는 게 잦았습니다. 주로 공식 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었는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는데 실행이 안 되어서 원인을 알아보니 기존 버전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치한 걸 삭제하고 버전을 맞춰서 재설치를 하면서 한 번 할 일을 2번 이상 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맡은 기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전에도 이론으로 한 번씩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개념을 배우기만 한 것과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건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하나를 적용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겼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는 공부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원인을 모르니까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예정되었던 개발 기간을 넘기는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회사에 왔을 땐 사설 IP와 공인 IP의 차이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인 IP 주소로 연결해 테스트해야 하는 페이지를 사설 IP 주소로 연결해 두어서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 페이지 로딩조차 안 됐던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또 FTP 접속 시에 접속이 잘 안 돼서 회사분들께 여쭤봤을 때 핑을 날려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자리에 와서 검색해서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CS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지식이 부족한 걸 어떻게든 먼저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직면하던 중에 기존에 조금 개발했던 기능들마저 요구사항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 외에 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어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매일 회사와 집을 왕복하던 저는 문득 다른 개발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 여러 개에 가입해 보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많은 곳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제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찾은 지역 개발자 단톡방이었습니다. 다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왠지 모를 친근감이 더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많은 개발자분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선 운영진 분들께서 개발 관련 소식이나 행사 일정 등을 매일 공유해 주셨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개발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알려주신 개발 팁들도 얻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모여서 같이 코딩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할 사람 스터디원을 모집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을 때였지만 열정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SI에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다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제 일상을 복붙한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제가 언젠가는 꼭 거쳤어야 하는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조금 차려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공부를 하나씩 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이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생각했습니다. 엄청 타이트했던 기존의 계획들은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해서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CS 지식으로 다시 나눠 작성했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는 가장 기초인 자바스크립트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앵귤러 JS를 공부하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이 생겼던 이유가 결국 자바스크립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기 때문이거든요. 유명한 모던 자바스크립트 사이트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공부했는데요. 프록시나 콜백처럼 중요한 개념들을 잘 모른 채 습관적으로 사용했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왜 이걸 진작 찾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습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학습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서 실습으로는 노마드 코더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챌린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강의를 듣고 나서 퀴즈를 풀거나 과제 제출을 했고요. 마지막 3일은 모멘텀이라는 앱을 클론 코딩 해보면서 여태 배운 개념들을 전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최종 코드를 기터브에 올려 통과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도 직접 코딩을 해보는 과정들이 많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엔드는 역시 스프링입니다. 자바 기초 중 실무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학습하고 인프런에 있는 김영환님 스프링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김영환님의 강의는 입사 직후에 약간 들었었는데 그때 제게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다시 들으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강의답게 설명도 깔끔하고 자료도 많고 강사님께서 경상도 억양이셔서 제겐 굉장히 정감 가는 강의입니다. CS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가장 급하게 느껴져서 김영환님의 HTTP 강의와 대학교 네트워크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 설명이 많은 모두의 네트워크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은 제 개인 노션에 정리해두고 매일 간단히 요약해서 티스토리에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록처럼 제 실력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인지 처음에 막막하게 느껴졌던 감정들도 다행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사 직후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기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퇴근 후나 주말에 개인 공부를 한다면 그 언어와 기술에만 중점을 둘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개발자분들의 기터브에서 사용 가능 백엔드 언어에 C샵도 있고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는 경우나 프론트 기술에 리액트나 뷰 등이 함께 있는 경우들을 봤을 땐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니신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만 해도 화면 쪽을 구현할 때 작년에는 앵귤러 JS로 하다가 올해는 JSP로 처리하고 내년에는 리액트를 쓸 예정이거든요. 한 회사에서도 생각보다 여러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 시간에는 오히려 업무와 연관 없는 공부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만 배우기에도 벅찬 수준이라 당장 다른 걸 공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언젠가 여유가 될 때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들을 찾아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커, SQL, 자바, 리액트 이 4가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도커와 리액트는 실무와 연관되어 있어서 배워야 하고 SQL과 자바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추천받은 책을 읽으려 합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4분야에서 하나씩 조화롭게 공부할 수 있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채널 구독자가 2,000명 가까이 되어가네요. 3년 전 IT 국비 과정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궁금해서 찾아보려니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공유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든 채널인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기쁘고 뿌듯합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친구분이 제 채널의 구독자이신 걸 알게 됐고 구독자 몇 분께서는 제가 다닌 국비학원을 수료하셨다는 걸 듣게 되면서 세상이 참 좁다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사실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하는데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매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채워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